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지만요. 전세 계약한 후, 우리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너무 방심하시는 게 있어요. 살고 있는 임차인도 똑같지만, 잔금 전까지 하자 방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이 다가오는데, 우리 이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정말 모르고 지금 당할 뻔한 거 제가 지금 도와드린 건데, 정말 이걸 모르면 나중에 크게 손해보시고 스트레스 받고 집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전세 월세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이런 다 똑같지만, 전세 월세 계약하기 전 주의사항 같은 거 있거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계약 전 주의사항은 일단은, 주인분이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분 통장에 돈이 들어갔냐, 왜냐면 등기부등본하고 주인 통장이 맞아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금융실명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웬만하면 주인 안 오셔도,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위임장 있냐, 인감증명서 있냐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인분 이제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A동 어디 번지 몇 호를 계약을 하는데 얼마하고 다 내용 넣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부동산에 위임하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주인이 위임합니다 하면은 이제는 가름을 합니다. 그게 위임장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등기부등본에 맞는 주인분 계좌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다른 문제는 별로 없어요. 만약 다른 분이 온다 그러면 위임장 있으면 되고요. 위임장에다가 거기 보면 내용 있으면 거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 주인분이랑 통화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약사항 같은 거 꼼꼼히 보시고, 이러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임대인 계좌번호 넣어야 되고요. 이임장 있으면 필요하고요. 특약사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밑에서 나오지만은 계약을 하기 전에 만약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딴 데도 돈을 그냥 보증금이 큰 돈이 아니니까 거기 만기가 되더라도 주인이 돌려주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못된 임대인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 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진짜 50% 이상이 그러는데, 집이 아직 계약이 안 됐대요. 돈도 안 돌려주는데 만기가 됐는데 왜 안 돌려주냐? 전세금을 더 올려가지고 지금 임대를 내놓은 거예요. 이 못된 임차인이. 그러면서 돈이 없대요. 그런 상황에 되면 본인이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꼭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들어온 날짜가 만약 3월 1일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주인한테 전화, 3월 1일 날 지금 딴 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돈 돌려줄 수 있겠냐? 그럼 주인이 오케이 했잖아요. 그럼 문자로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제 동영상을 자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문서를 항상 남기시라고 합니다. 문자든 뭐든 카톡이든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약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제가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모르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전세 계약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한테 지금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려는 데 말고 내가 집에서 나온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중간에 딴 데 살다가 또 이사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꼭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서, 전에 살고 있던 임대인한테 지금 살고 있는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꼭 그날 날짜로 확답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데하고 또 맞춰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살고 있는 곳에다가 임대인한테 꼭 날짜를 다시 확인 받아야 됩니다. 못된 별로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수수료만 받으려고 하는 부동산들은요,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이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개업자는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문가로서 자격증이 있고 그 전문가로서 최대한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지 서로
우리가 서로 해야지 나중에 다른 중개업소도 그런 손님이 대우를 받았으면 딴 데 가서도 중개업자를 높게 봐요.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도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계약 전 살고 있는 집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집주인하고 꼭 연락을 하셔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 3월 1일 날 들어간다 치면 3월 1일 날 돈을 빼주십시오. 꼭 확답을 받아야 되고 문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때 꼭 3월 1일 날 언제 줄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3월 1일 날 주겠대. 아니 그럼 거기 이사 가야 되는데 나 이삿짐 싸야 되는데 시간도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추후에 만약 3월 1일이면 예를 들어서 2월 15일이 됐다. 그럼 10몇 주밖에 안 남았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3월 1일 날 제가 짐을 언제까지 싸면 돈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야지 거기 이사 갈 집도 거기가 비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서로 크로스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시간 좀 맞춰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좀 있으면 2월 10 며칠, 그러니까 3월 거의 가기 전에 잔금인데, 제가 계약한 세입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돈 언제 받기로 했냐고 했더니, 2월 18일이 잔금인데 2월 19일날 돈 주겠대요, 주인이. 이게 말이야, 말밥입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이사 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세입자가 잘 모르니까. 집주인도 꼭 전화를 하셔라. 그럼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그냥 2월 18일날 주겠대.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이사를 나가야 되니까. 이게 세입자가 그걸 몰라요.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보면 뭐냐면요. 좋은 이삿짐 센터도 있지만, 거의 99%가요. 일찍 와서 이삿짐 싼 다음에 시간 늦잖아요? 이삿짐은 하루에 한 건 이상 못 합니다. 거의. 90% 이상, 90 몇 프로. 시간 늦어지면 갑자기 착했던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 비용 더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어준 사람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2월 18일 날 도대체 언제까지 돈을 줄 건지 얘기를 해달라. 주인한테. 얘가 몰라요. 세입자가. 어려서. 내가 얘기했어요. 본인 짐 싸고 언제까지 돈 기다릴 거냐. 여기 나가는 세입자도 있는데 본인 이삿짐 싸놓으면 이삿짐 센터 애들 돈 더 달라고 한다. 시간 맞춰서 오라고 해라. 그 집주인한테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입주 날짜를 맞춰야 됩니다, 서로. 집주인한테 꼭 맞춰야 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꼭 전달해야 됩니다, 임대인한테. 제가 전세금 못 돌려받는 얘기 중에서 해가지고 문자나 카톡 무조건 보내라. 그리고 한 달 남았는데 돈을 안 돌려준다. 그러면 내용증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딴 데 계약을 했는데 돈 못 돌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본인이 임대인이면 빚을 내서라도 대출 받아라도 줘야 됩니다. 그거 안 주는 분 되게 많아요.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전세 계약, 저는 꼭 이 얘기를 해요. 계약자 살고 있는 집 상황을 제가 꼭 물어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집에서 나온 거면 상관없어요. 살고 있는 집이면 꼭 계약하기 전에 거기 집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하나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2월 19일 이후로 2월 말까지는 아무 때나 괜찮대요. 들어갈 집 비어있는 집이래요. 그럼 살고 있는 계약하는 사람이 2월 19일이 만기인데 집주인도 거기 빼려면은 날짜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날짜를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2월 23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입자한테 물어봅니다. 계약할 사람. 계약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자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한테, 저를 믿고 한 건데, 저는 그런 것까지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머리 진짜 아픕니다. 진짜 부동산 계약하는 우리 임차인분들 있잖아요. 어린 분들. 꼭 이런 걸 듣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후 필의해야 할 것입니다. 필의예요. 계약금 조로 주인분한테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 원래는 법정은 없어요. 이거는 판례도 이거 아무것도 없고요. 주신 분이 있고 안 주신 분이 있으니까. 뭔 말이냐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1억에 살고 있다. 그럼 처음에 계약할 때 보증금 1,000만원을 계약금 1,000만원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주인한테 딴 데 계약이 되니까 계약금 좀 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안 주신 분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거꾸로 제가 임대인한테 얘기할게요. 임대인이 거기 딴 사람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계약금 나가는 세입자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줄 생각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 증거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세입자분 그냥 임대인한테 좀 달라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주세요. 안 주신 분도 있지만 이건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나쁜 임대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임대인이에요. 진짜 제가 그런 올린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아시면 진짜 그런 일이 지금 계속 허다하게 벌어납니다. 만기가 됐는데 돈 안 돌려주신 분 있어요. 진짜로 빠질 때까지. 알고 봤더니 금액 더 올렸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그냥 짐 빼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용 증명 보내고요. 그리고 만기 돼도 안 줬다. 그러면 그 내용 증명서를 해가지고 임차권 설정 등기해버려요. 나중에 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만약 문제 있으면은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정말 나쁜 임대인들 많습니다. 오늘도 전세 보러 왔는데 자기 지금 돈을 못 받았대요. 만기 됐어요. 만기 됐는데 안 돌려준대. 혹시 전세금 올렸어요? 올렸대요. 진짜 X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히 계약하고 돈을 안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계속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제 그 전세 보증금 돌려주는 그 동영상 있거든요. 그거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용 증명서 있잖아요. 받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뭐 TV 보면 법조 드라마 그런 되게 많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내용 증명 받고 살아본 사람들 진짜 없어요. 별로. 이거 받으면 움찔움찔합니다. 그거 어디서 하냐고요? 본인이 계약한 부동산에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그게 안 해준다고 하죠? 그럼 저한테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메일 보내주시면 그 계약서만 있으면 제가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내용 남겨놔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임대인한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증거로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생각,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잔금날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잔금날 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주냐고 확실히 그 확답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고 이사 갈 집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 세입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여기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 가다 끊길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매매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비어있는 집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미노 영상처럼 다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피해자냐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딱 11시까지 주겠다, 1시까지 주겠다 하면 이 중간에 있는 부동산이 그 얘기 듣고 여기 있는 세입자한테 그때까지만 짐 빼세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되겠지만은 이걸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내가 볼게요. 잔금 언제부터 확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이사 시간도 확정 받아야 되고요. 이삿짐 하는 분들 바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이것 때문에 거기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욕한다고 막 18 한다고 전화가 와요. 부동산에 나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도울 게 없어요. 이게 이사가 제대로 안 맞아버리면요. 그러니까 이삿짐 애들을 오전에 항상 일찍 온다고 그래요. 왜냐 그네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일찍 와서 와가지고 혹시 틈 생기면 돈 달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삿짐 시간이 잡히면은 꼭 얘기를 하세요. 나는 여기 1시까지 여기 가서 이사를 갈 거니까 그 시간 맞춰서 오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서로 문서로 주고받아야 돼. 문자로도 그것도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해 이 새끼들이요. 진짜로. 이삿짐이요. 하루에 한 건 이상 안 합니다. 2건 안 해요. 이거 당해보신 분이 제 얘기 들으시면 옳거니 할 겁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왜? 맞거든요. 17년 동안 한두 번 받겠습니까? 이 일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간단히 딱 전세 계약하기 전에 꼭 지금 살고 있는 임대인한테 확답을 꼭 받으시고 문자로 주고 받으셔야 돼요. 계약했어. 이제 잔금 날짜를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달 전부터 얘기한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전에 집주인한테 전해서 자, 나 언제쯤 짐 쌀 텐데 돈 언제 주실 건지 확실히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확답을 왜 받고 서로 문자로 주고받아야 되냐면은 나중에 이 시간을 못 맞추면 그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꼭 문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문자로. 문서로는 갈 수 없으니까 꼭 문자로 주고받고요. 이게 돼야지 이 사람들한테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 시간을. 나중에 요것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픕니다. 내가 요 며칠 동안 그 전세 잔금이 좀 2월 후에 남아있는데, 지금 다 그래요. 제가 전화 안 했으면 이 세입자들 몰랐어요. 제가 다 도와드렸어요. 왜냐면 이런 경우 당하지 말라고. 저를 만난 것도 2년인데, 제가 이런 건 도와드려야죠. 그 사람이 날 고마워할지 안 고마워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제는 까먹겠죠. 근데 저는 기분이 좋잖아요. 제 전문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 정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받으려는 우리 중개업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욕먹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 확실하게. 왜 자기 전문성 그냥 스스로만 받을 생각합니까? 제 주위에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걸.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르신 분들 꼭 댓글 남기면 제가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거는 꼭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꼭 한 말씀 드린 겁니다. 혹시 뭐 전세 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제 동영상 그런 거 올린 게 있으니까 거기서 참조하시고요. 자, 이 정보가 제가 했던 이 동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본인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